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1 과목 수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지수법칙인데요. 여기 보면 mn이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수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은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양의 정수에서 정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리수까지 확장할 거예요. 유리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겠죠. 그러니까 mn이 분수여도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수법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수까지도 확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를 제외한 수는 다 된다, 허수를 제외한 수는 다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a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4제곱하면 얘는 a의 3 더하기 4 해서 a의 7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고 a의 4제곱은 a를 4번 곱한 거니까 결국 7번 곱한 거와 마찬가지 의미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나와 있는데 나누기예요. a의 예를 들어서 4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하면 얘는 a의 4 빼기 3이 된다. 지수끼리 전체 나누기는 지수끼리는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a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입니다. 세제곱의 전체의 4제곱은 얘는 이런 의미잖아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4개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a의 3 곱하기 4, 12제곱이 되겠죠. 자, 또 세 번째, a, b의 전체 n제곱은 각각 n제곱 해주는 거고요.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의 n제곱은 분자분모에 각각 n제곱 해준다. 자, 5번째에서 그러면 나누기일 때 빼는데 이 뺀 값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정수로 확장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서 기억해 준 모든 수의 0을 제외합니다. a의 0제곱 이런 건 없고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는 기본 바탕이 베이스가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0제곱은 a를 한 번도 안 곱한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결국. 그러면 기본 베이스만 남으니까 1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하면 a가 n제곱 하는데 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n인데요. 이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n을 플러스로 바꾸면 밑은 역수가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얘는 플러스 2제곱으로 바꾸면 밑이 역수가 돼서 3분의 2가 2분의 3이 돼서 얘는 4분의 9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다시 정리하면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밑은 역수가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첫 번째, 먼저 a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사용한 지수법칙은 전부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고 나눌 때 지수끼리 뺀다 하는 것은
밑이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는 A만 보면 A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니까 4제곱 하고요. B는 2제곱에 곱하기 4제곱이니까 시수끼리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5제곱, B의 6제곱이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식 쓰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괄호 전체의 거듭제곱은 곱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A의 3 곱하기 3에서 9제곱, B의 6제곱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도 A의 나누기니까 3 빼기 2가 되고요. B는 4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A하고요. B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바꾸면 B가 역수가 돼서 B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나누기가 돼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A의 세제곱, B의 4제곱 나누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A의 제곱, B의 5제곱. 그럼 A는 약분돼서 분자에 A 하나 남고요. B는 약분돼서 분모에 하나가 남겠네요. 자, X는 A의 제곱근이다. 그럼 X는 A의 제곱. 이 정의가 뭐냐면, 그럼 X는 뭐냐? X는 A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A 되는 수. 이런 겁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는 X. 이런 것을 우리가 A의 제곱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4의 제곱근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곱해서 그 X는 제곱해서 4 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3의 제곱근 얘도 마찬가지로 X라고 넣으면 제곱해서 3 되는 수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얘도 X라고 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곱근은 두 개지만 근데 얘네 둘은 실수인데 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허수죠.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곱근은 여기가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고요. 실수인 것만 얘기합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하나 추가해서 0의 제곱근은 그러면 얘는 제곱해서 0 되는 수는 0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1개고 양수의 제곱근은 2개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실수인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제곱근이 아니고 세제곱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는 뭐냐면 아까 제곱근이 제곱해서 A 되는 수니까 세제곱해서 A 되는 수 이런 거죠. 세제곱하면 A 되는 수. 그러니까 X를 세제곱하는 A가 되는 이런 X가 A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실수인 것만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허수는 다루지 않고 얘를 X라고 하면 X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X는 2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얘를 X라고 하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똑같이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제곱해서 5 되는 수는 제곱근 5, 즉 루트 5였잖아요. 얘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세제곱일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해요. 조그맣게. 그래서 읽기는 세제곱근 5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은, 참고로 제곱근은 루트 5다. 그러면 여기에 2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x라고 하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수는 x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5다. 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제곱근하고 세제곱근하고 차이점을 보면, 아까 제곱근은 이 앞에 있는 수, 양수의 제곱근은 2개였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제곱근은 여기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음수일 때 관계없이 세제곱근은 전부 한 개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세제곱근은 한 개다. 물론 실수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제곱근은 모두 한 개다. 자, 이거를 좀 일반화 시켜보면, 그럼 x는 뭐냐? x는 n제곱해서 a 되는 수, 이런 겁니다. a 되는 수. 그러니까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이런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요. 자,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n제곱근은 n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복소수 전체 범위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실수인 것만 다룬다. 자, 실수인 거 다시 정리하면, 아까 제곱근일 때는,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n이 2라는 얘기죠. 제곱근일 때는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어요. 물론 0의 제곱근은 1개고요. 그런데 세제곱근, 즉 n이 3일 때는 양수, 음수 관계없이 모두 1개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뭐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4제곱근은 4제곱해서 1 되는 수. 그러면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네요. 1도 4제곱하면 1 되고 마이너스 1도 4제곱하면 1이 되니까요. 자, 또 문제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 그런 거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다. 자, 어떤 수를 4제곱하면 256이 되니? 이런 거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네요. 5도 4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5도 4제곱하면 양수니까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에서 정리하면 봅시다. 아까 제곱근하고요. 제곱근은 n이 2인 거였죠. 세제곱근 n이 3인 거겠죠. 자, 우리는 n제곱근이 0은 다 0 하나밖에 없겠죠. 0은 뭐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4제곱하든 다 0이니까 0의 n제곱근, 0의 n제곱근은 무조건 0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0인 부분은 넘어가고, 자, n이 2일 때는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인데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개였죠. 그렇죠? 2개. 그다음에 a가 음수면 없었어요. 아까. 근데 세제곱근은 a가 양수일 때도 1개, a가 음수일 때도 1개예요. 그러면 제곱근과 세제곱근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짝수를 의미하고요. 얘는 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n이 뭔지 아시죠?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하는 겁니다.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다. a가 양수일 때도 1개, a가 음수일 때도 1개니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다. 그런데 제곱근과 같이 n이 짝수 제곱일 때 a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고, 여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은 없다. 꼭 기억해 주십시다. 자, 홀수 제곱근은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1개고요. 짝수 제곱근은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a가 음수면 없다.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얘는 뭐예요? 8의 세제곱근 그런 거잖아요. 8의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해서 8 되는 수 이런 거죠.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하면 8 되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n제곱근 a의 n제곱 하면 얘는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3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하고요. 4제곱근 625는 5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5제곱근 하고요.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만 남네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자, 여기 조건이 양수일 때예요. 양수일 때. 소위 제곱근 안에가 다 양수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더 알아보겠지만 AB가 홀수면은 홀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루트 안이 음수, 그러니까 A가 홀수면 마이너스 루트 A나 루트 마이너스 A나 이거 같다고요. 마이너스 A가 홀수면. 그런데 A가 짝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럼 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 짝수 구별하지 않고 다 사용하려면 둘 다 양수여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얘가 같은 걸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건데요. 자, 여기를 똑같이 n제곱하면 지금 아까 지수법칙에서 분자 분모 각각 n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 n제곱하면 아까 했죠. n제곱근 b에 n제곱하면 그냥 b만 남고요. 분모도 n제곱근 a에 n제곱근 하면 그냥 a만 남았어요. 그런데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둘 다 양수죠. 그 양수면 양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얘도 양수네요. 양수인데 n제곱해서 b분의 a 되는 거잖아요. 얘가 뭐냐면 n제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b분의 a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b분의 a의 n제곱근이죠. 근데 b분의 a의 n제곱근인데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니까 n제곱해서 b분의 a 되는 수니까 결국 얘 둘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m제곱근의, 그러니까 얘는 n제곱근의 전체에 다시 m제곱근이면 곱하는 거다. 자, 그럼 똑같이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 좌변의 a를 mn 한 거예요. mn 한 거면
m 상세돼서 없어지고 m 상세돼 여기는 n이 되겠죠.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얘는 다시 n제곱근 m만 남으니까 a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양의 mn제곱근이에요. 왜냐면 mn제곱 했더니 a가 됐어. 어떤 수를 mn제곱 했더니 a가 됐다. 그럼 그 수는 a의 mn제곱근이 되는 거죠. 우리가 mn제곱근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 증명 과정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은 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수법칙하고 비슷해요. 지수법칙. 자, 여기서도 AB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n제곱근 하면 뭐예요? 합체할 수 있다는 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와 같은 거고요.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는 세제곱근 AB다. 합체 가능한 거죠.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세제곱근 A 나누기 세제곱근 B 이렇게 둘 다 세제곱근이면 세제곱근 안으로 이렇게 합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n제곱근 먼저 하고 m제곱을 나중에 한 거고 얘는 m제곱을 먼저 한 거하고 n제곱근을 나중에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제곱근에 m제곱하면 두 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 a 그러면 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6제곱근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도 세제곱근이고 여기도 세제곱근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싹 합체했어요. 합체. 그러면 분모 안에가 루트 안에가 5의 세제곱이니까 5만 남는다. 얘도 똑같이 세제곱근이니까 합체하고요. 자, 그럼 81분의 3이 27분의 1인데 27분의 1은 3분의 1이 세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얘는 4제곱근 9의 전체의 제곱인데 이 전체의 제곱을 먼저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9의 제곱인데 9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서 3이 되겠네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얘도 그냥 6이 되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둘 다 5제곱근이네. 그럼 5제곱근하고 한꺼번에 9 곱하기 27인데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5제곱근하고 3의 5제곱이니까 3만 남겠어요. 자, 두 번째도 둘 다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하고 합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체하면 8분의 1이고요. 얘는 세제곱근에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1만 남겠다. 세 번째요. 이제는 6제곱하고요. 세제곱이 안으로 25의 세제곱 먼저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럼 25는 5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세제곱을 그러니까 6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제곱근 안에가 5의 6제곱이니까 한 번 더 쓸까요? 6제곱근 5의 6제곱이니까 5가 되겠다. 자, 4제곱근하고 여기 2가 생략된 거잖아요. 2가 생략되니까 얘는 8제곱근 해도 된다 그랬어요. 8제곱근 6의 8제곱해서 6이 되겠네요. 자,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K배라고 할까요? K배. 자, 그럼 도하고 주파수가 도에서 도샵은 K배만큼 되고요. K배. 또 도샵과 레도 K배라는 거예요. K배. 그럼 레는 도의 몇 배일까요? K제곱배겠죠. 그러면 또 레샵은 레의 K배니까 자 K배 여기서 K제곱배 여기 K세제곱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샵은 도의 K세제곱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세요. K배, K제곱, K세제곱, K4제곱 미는 도의 K4제곱배다. 근데 그러면 미가 도의 몇 배냐 그런데 K4제곱, K가 뭐였냐면 12제곱근 2였어요. 얘의 4제곱배다. 그러면 얘는 12제곱 그러니까 요 12제곱하고 얘하고 상쇄될 수 있죠. 왜냐하면 12는 세제곱근 곱하기 4제곱근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고 2에 4제곱하니까 4제곱 없어지고 얘는 세제곱근 2배다.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 나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공업용 계산기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만 쓰자. 요거 쓰실 때 저도 조금 이상하게 쓰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제곱근 2 이렇게 3자를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너무 크게 쓰면 가끔 학생들 이렇게도 쓰는 경우. 그럼 이거 뭐예요? 3루트 2가 되잖아요. 3루트 2와 세제곱근 2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 쓸 때 조금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지금 예제하고 문제도 같이 풀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수업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와 문제를 여러분이 꼭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